창밖을 보니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나무들이 한 해를 정리하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하루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될 때가 있으시죠?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젊을 땐 속도에 집착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더 멀리 가야 성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 후반의 지혜는 말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나를 위한 길이라면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야기 하나 할머니의 시계.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텃밭을 돌보십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에 쫓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빠르다고들 하는데 나는 오히려 시간이 깊어진 것 같아.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니까.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시간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려고 애썼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음미해야 할 와인과 같습니다. 천천히 깊이 있게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맛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니 우리가 젊었을 때 시간이 없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았던 것 같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풍요로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계가 가리키는 물리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순간들로 이루어진 질적인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크로노스에 지배당하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이로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손자와 함께 보내는 1시간이 사무실에서의 8시간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관계는 줄어들고 깊어집니다. 젊을 땐 사람을 넓게 알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애쓰고 맞추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많은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인생 후반의 지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굴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감정도 지켜야 하니까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며 내 마음이 닳는 관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만큼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것이 또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관계도 성취해야 할 무언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부부, 완벽한 부모, 완벽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야기 둘 50년 부부의 대화. 여보,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었어? 별거 없었지. 그런데 오늘따라 당신 옆에 있는 게 참 좋네. 이방남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거운 불꽃 같았다면 이제는 따뜻한 온돌 같아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죠. 인생 후반에 발견하는 관계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는 완성해야 할 작품이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정원과 같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과 소유욕으로 이루어졌다면 성숙한 사랑은 이해와 받아들임으로 구성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비단 부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선택한 길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인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님을 배웁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모양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죠. 인생 후반의 가장 귀한 지혜는 버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불필요한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 내가 아닌 척해야만 유지되는 자리. 이제는 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버리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칭찬해줘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지나온 날들을 토닥이고 상처를 이해하며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른의 품격이고 삶의 깊이입니다. 이야기 셋, 비움의 미학. 정년퇴직 후 서재를 정리하던 김 교수는 수십 년간 모아온 책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지식의 상징이었던 이 책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비우는 것이 더 큰 지혜인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책들을 도서관과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놓아보냈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닫는 것처럼요. 동양 미학에서는 여백의 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림에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빈 공간이 때로는 그려진 부분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비워진 공간들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친구를 잃고 나서야 우정의 소중함을, 건강을 잃고 나서야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 후반부는 필연적으로 손실의 시기입니다. 건강 기능,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씩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실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잃고 나서야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처럼 불완전함과 일시성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시든 꽃잎이 완전히 핀 꽃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순간들을 말이에요. 석양이 지는 하늘, 가을 단풍,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 이 모든 것들에는 일시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거죠. 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걸 위해 덜 중요한 걸 보내주는 선택이죠. 욕심을 놓고 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놓고 나니 진짜 사람이 보였습니다. 붙잡고 있을 땐 몰랐습니다. 놓아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 넷, 늦은 용서. 70대 후반의 이 할아버지는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형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젊은 시절 재산 문제로 다툰 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가 형제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두 분은 눈물로 화해하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원한과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아프게 할 뿐이죠. 용서는 이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완벽한 용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려는 의지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그 사람의 눈을 먼저 봅니다. 거기엔 그가 걸어온 삶이 있고, 그가 견뎌온 시간이 있고, 그가 품은 고요한 온기가 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겉모습보다 태도가, 스펙보다 인간됨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말보단 침묵이, 지적보단 공감이, 이름보단 진심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걸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전해지는 따뜻함, 그게 사람을 품는 지혜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배려에서 진짜 인품이 보입니다. 화려한 말 대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임을 압니다. 이야기 5. 매일의 기적. 시각을 잃은 후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보게 되었다는 최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다른 감각들이 살아났어요. 새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바람의 냄새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젊을 때는 특별한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요.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풍요롭습니다. 없는 것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합니다. 이야기 6. 할아버지의 정원. 매일 손자와 함께 정원을 가꾸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손자야, 이 토마토를 키우려면 먼저 땅을 알아야 한다. 급하게 재촉해도 안 되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안 돼. 딱 필요한 만큼만 돌봐주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정원을 통해 할아버지는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지혜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 강요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전해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후배들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지혜는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깨어났다면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늘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 더 멋져 보이는 사람처럼. 하지만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선물은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실수했던 나, 어리석었던 나, 누군가를 상처 줬던 나. 그 모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이야기 7. 72세의 대학생. 72세의 대학에 입학한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까지 늙을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하고 싶었던 공부를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김할머니의 모습은 캠퍼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은퇴는 있어도 졸업은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입니다. 젊은 시절의 배움이 경쟁과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면 인생 후반의 배움은 순수한 호기심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자세가 아닐까요? 인생 후반에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햇살 좋은 날, 따뜻한 차 한 잔, 마음 맞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그게 하루를 빛나게 하죠. 더 이상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박함 속에 평온이 있고 고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지나간 실수도 아픈 기억도 이제는 다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미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저 안아주세요. 그 모든 게 나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야 삶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보다 나답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지혜 아닐까요? 오늘도 삶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과거를 아쉬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품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배우고 바꾸고 사랑하기에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의 시기입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를 내리듯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가능성에 있다면 성숙함의 아름다움은 깊이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도 있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원망과 후회로 채울 수도 있고 감사와 사랑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고마웠던 분께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인생의 가을은 봄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봄의 아름다움이 약속에 있다면 가을의 아름다움은 성취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이 황금빛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천천히 가세요. 느리게, 그러나 깊이 있게. 더 많이 느끼고,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더 자주 웃으세요. 지금부터의 당신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이 걸어온 모든 날들의 결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걷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